안녕하세요.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의 9시 뉴스. 네, 오늘 12월 2일 월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 방송사에서 우리 임영웅님의 소식 많이 다루는 거 보셨죠? 진짜 임영웅의 신드롬, 임영웅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뭐 방송사마다 또 신문사 또 인터넷 매체 정말로 풍성한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뉴스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예 이 엊그제 열렸던 우리 학술 대회의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총괄해서 이 특집으로 제가 꾸몄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사실 나왔거든요. 여러 교수님들이 나와서 각 분야별로 분석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언론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또 어느 언론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진 거를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신드롬, 왜 임영웅님의 신드롬이라고 하는지, 임영웅님의 인기 비결, 그건 또 어디에 있는지, 임영웅님이 다른 트로트 가수하고는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오늘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임영웅 신드롬을 만들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중음악학회 회장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제 김희선 교수님, 뭐 장유정 교수님, 뭐 박예경 교수님, 이기훈 교수님 이런 여러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오늘 총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SBS, MBC, KBS, YTN 어제 또 이 뭐죠? 그 TV조선 이것이 정치단가? 이것이 시사단가? 거기에 나온 거 여러 가지도 다 여러분 오늘 한꺼번에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게 또 몇 가지가 있죠.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구독자님들이 자랑하는 것도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우리 많이 들어왔을 때 본격 뉴스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아침마다 저희 이 사이트에 오셔갖고 여러 사람들과 인사 나누고 있는 우리 김기정님, 금산의 30대이신데 이분이 영웅시대 8년 차입니다. 김기정님이 이영자 TV에 올라온 걸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오구님, 제가 저번에 보내준 적벽강 가든 이영자님 금산 오셨네요. 우리 영웅이 형 언급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웅이 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남자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나 봤더니만 이 금산의 적벽강은 어죽이 유명합니다. 금산하면 위에 한 남한 금강줄기의 상류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맑아요. 물이 맑다 보니까는 조그만한 고기들이 많이 생기는데 요 잡어를 잡아서 푹 끓여서 거기에 국수와 함께 먹는 거 어죽 와 죽여줍니다. 네. 거기다가 도리뱅뱅이까지 여기 지금 요게 도리뱅뱅입니다. 예. 도리뱅뱅이는 요걸 또 고기 이만한 거 멸치는 아니고 그걸 뭐라 해야 되나? 그걸 돌돌돌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살짝 고추장 발라갖고 구운 건데 요거 소주 안주에 죽여줍니다. 금산. 네. 자, 보니까는 요런 장면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도리뱅뱅이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웅씨도 여기 왔다 갔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영자TV에서 이영자님이.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영웅님이 다녀갔는데 언제 다녀갔느냐 정확히 보니까는 아침마당 5연승을 하고 포천의 아들 잘 먹고 갑니다 라고 해서 19년 7월 13일 야 그러니까 진짜 이 집은 임영웅님이 빵 뜨기 전에 바로 직전에 진짜 사인 잘 받으셨네요. 그죠?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사인 잘 받으셨습니다. 임영웅 아침마당 5연승 포천의 아들 잘 먹고 갑니다 해서 어죽 먹고 간 것 같아요. 미스터 트롯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네이버가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적벽강 가든 이렇게 어죽과 도리뱅뱅이가 유명하고, 거기 위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 금강의 상류에 이렇게 딱 강가에 있습니다. 강가에 이 맞은편이 적벽인데, 적벽이라는 거는 불굴적자, 바위가 불구죽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벽, 붉은 벽을 이루고 있다 해서 적벽입니다. 적벽강 가든입니다. 네. 위치적으로는 금산에서 가는데, 뭐 이 고속도로는 갈 수가 없고요. 이게 통영 고속도로인데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멀지는 않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조만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요즘 우리 팬님들 보니까는 장가게를 많이 가시는가 봐요. 그죠? 장가게를 많이 가십니다. 우리 장가게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오구쌤, 저는 대구에 사는 영웅시대 재희웅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들과 장가게를 다녀왔지요. 네, 너무 좋아서 슬로건 들고 영웅을 외쳤답니다. 많은 사람들도 영웅님을 외쳤다고 하네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와, 장가게. 저도 한 15년 전인가? 꽤 오래전에 다녀왔는데 요즘 많이 변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거기 막 시설도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리잔디도 만들어져 있다고 하고, 네, 이렇게 날이 좀 더울 때는 이렇게 하고 슬로건으로 세우기도 하고 옆으로 하기도 하고. 네, 재희웅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히 잘 다녀오셨죠? 네. 자, 우리 오구TV 구독자님들도 어딜 다녀왔는데 내가 임영웅 슬로건을 들고 가서 자랑했다 하시는 분 계시면은 젊은 아르의 오구TV로 보내주시는 거 아시죠? 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번호 모르시는 분 바로 적을까요? 010 다 똑같으니까 5438-3126 5438-3126. 네, 바로 적으셨습니까? 자, 스마트폰 꺼내셔서 010-5438-3126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구TV.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SBS 뉴스에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서울의 세시봉 에서 보내셨네요. 서울 세시봉 음악다방님이 티켓 판매 수익금 월드비전 사랑의 열매에다가 전액 기부했다는 소식. 또 우리 포항의 우리 김덕희님께서도 이렇게 SBS 연예인 뉴스에 우리 영웅님 나왔다. 10월 자선 축구 대회에서 실력을 뽐내고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이죠. 그 다음에 어제 나온 것 중에서는 요거죠. 오늘 새벽에 YTN에 우리 임영웅님의 방송한 내용입니다 라고 우리 강서구의 신미숙님, 네, 고향에서 저랑 인터뷰도 하셨군요. 네,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또 네, 어제 YTN에 이어서 T조 시사쇼 정치다 에서도 임영웅님 칭찬 일색입니다. 교수님들의 임영웅님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선행, 그것을 실천하는 팬들, 우리 영웅님의 진정한 모습이고 앞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하면서 절제하는 창법, 다채로운 레파토리, 극찬을 합니다 라고 합니다. 요 얘기는 제가 이따가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재근님께서도 이번에 학계 참여자로서 보충 설명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사진을 쭉 찍어줬는데, 네, 이거를 제가 다 풀어서 보여드리면요, 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 펼쳐 보여드리지 못하고 한두 장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히려 이렇게 같이 묶어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네, 쬐끔쬐끔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드린다는 거. 대략 내용은 다 알고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 준비된 뉴스 분석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방송 나온 게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터넷에도 YTN 자막 뉴스에는 임영웅 당신은 대체 연구 대상이 되어버린 건행. 연구 대상이 되어버린 건행. 그렇죠? KBS에서도요. 이슈컬처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영웅 신드롬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이야기도 보도가 됐습니다. YTN 임영웅은 사회문화적 현상이다. 그러면서 12억 기부도 화제가 되고 있다. 와, 통큰 기부지 않습니까? 역시 임영웅님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구 선수들 또 현역 선수들 연예인들이 다 합심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전적으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기부 마인드가 또 있는 거죠. 이런 뉴스들이 왔습니다. MBC에서도 오늘요. 문화연예 플러스에서 우리 임영웅 자선축구대회 수익금 12억 원을 기부했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뉴스 이렇게 틀어도 임영웅 저렇게 틀어도 임영웅 뭐 계속 나오니까 기분 좋죠. 아무튼 내가 임영웅 팬하길 잘했다. 역시 내가 이 선구안이 있어. 임영웅을 제대로 알아본 거야. 맞습니다. 진짜 임영웅 팬들 아주 자부심 가져도 좋고 역시 보는 눈이 있어. 듣는 귀가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웅시대 분들이. 자, 그리고 이제 뉴스로 들어가는데요. 세계일보가 이렇게 여러 신문에 난 건데요. 너무 많이 가져오면 헷갈리니까는 제가 핵심적인 제목 정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세계일보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임영웅 신드롬, 학계도 주목, 국민적 인기를 얻게 된 비결이 뭐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대중음악학회가 지난 11월 30일 날 교수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죠. 학술 발표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희선 교수님, 또 장유정 교수님, 박예경 교수님 이런 여러 교수님들이 그날 주제 발제도 하고 이렇게 또 섹션을 나눠서 발표를 했는데 학술적으로 봤을 때 이 임영웅님의 국민적 인기를 얻게 된 비결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첫째적인 얘기는 이거는 김희선 교수님, 두 김희선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릴 수 없고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심플하면서도 팩트 위주로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임영웅님이 국민적 인기를 얻게 된 비결에 대해서 국민대 김희선 교수하고 경기대 김희선 교수 동명이인입니다. 이 두 교수님이 같은 주제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두 교수님의 핵심적인 주제는 임영웅이 여타 트로트 가수들과 구분되는 특유의 창법, 임영웅님의 창법과 레파토리, 임영웅님이 다양한 분야로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의 오늘날에 이렇게 큰 인기를 얻게 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창법에 대한 이야기죠. 창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매력에 빠졌지만은 교수님들이 이 임영웅님에 대한 창법을 분석을 했더니만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삼키는 방식을 구사하더라. 예를 들면은 노사연의 바램에서 보면은 이 바램 같은 노래는 보통 음역대가 폭이 좁고 대체로 음역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내지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보통 가수들은. 그런데 임영웅님은 내지르는 거는 가장 쉬운 건데 이걸 내지르지 않고 절제하는 것.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겁니다.
이게 더 노래를 더 고품격으로 만들고 이 뭐랄까 격 있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두 김희선 교수님 말씀은 절제하면서 삼키는 듯한 감정 처리 이게 노래를 해석을 다르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노래가 예전에 듣던 노래긴 한데 이명웅이 부르니까 다르더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 너무 세세한 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두 번째 우리 임영웅님의 인기 비결은 다채로운 레파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김희선 교수님은. 예를 들면은 보통 트로트로서 좀 인기를 얻게 되면은 보통 더 트로트로 가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그런데 임영웅님은 트로트로 가진 않고 오히려 락으로 댄스로 힙합으로 포크로 재즈로 이렇게 장르를 확장하면서 다채로운 레파토리를 가져가는 것이 지금 임영웅님의 또 이렇게 인기로 이 인기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댄스 장르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요즘 트렌디한 것도 따라가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팬층도 넓어지는 겁니다. 좁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트로트를 벗어나서 새로운 것 락이나 힙합이나 재즈나 이쪽까지 섭렵을 하다 보니까는 젊은 팬들도 많아지는 거죠. 이 교수님의 정리를 하면은 이명웅은 그냥 트로트가 아니야. 트로트도 트로트 본연의 창법을 벗어나는 절제된 창법 그리고 편안한 음색 진정성 있는 목소리 가사 전달력 위로 이게 이명웅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김희선 교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저는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공감되시면 일자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대목에서. 예. 왜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 김 교수님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예. 김 교수님 얘기만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요것을 제목으로 다른 매체에서 이렇게 서울신문에서 이렇게 비틀기 꺾기 트로트 창법을 벗어나서 과한 감정 표출을 억제하고 레파토리를 넓혔다. 이게 이명웅님의 인기 비결이다라고 교수님들이 본다라는 거를 이렇게 핵심적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언론사들은요, 이 여러 이야기를 쭉 1시간 동안 들은 다음에 거기서 이분이 이 얘기를 하려는구나를 잡아내는 게 언론사들의 장기입니다. 아주 제목 딱 잡았네요. 과학의 비틀기와 꺾기 이 트로트 창법을 계속 갖더라면은 이명웅도 그냥 완오브댐이 됐을 텐데 이명웅님이 완오브댐이 아니라 독보적이고 신드롬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담백한 창법에 절제된 창법에 담백함 또 편안한 음색 진정성 있는 목소리 가사 전달력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일자 눌러주셨으니까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신문에서 또 하나 임영웅의 인기비가 실력, 이미지, 팬덤 했는데 이 김희선 교수님 말고 다른 교수님들도 몇 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선은 요 부분만 제가 볼게요. 학술대에 함께한 박예경 교수님. 박예경 교수님은 트로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서 임영웅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연세대 교수님이시거든요. 이 박예경 연세대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트로트가 1930년대에 유행가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현재 음악적 특징이 좀 약화됐대요. 그리고 범주화되기 어렵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문화 현상은 존재하는데 이명웅의 노래가 음악적으로 이게 트로트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우리 박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어떻게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영웅이 비틀기와 꺾기로 대표되는 트로트 창법에서 벗어나서 감정 표출을 자제한다는 점, 게다가 일렉트릭 뮤직, 그러니까 두어와 다이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뮤직, EDM이지 않습니까? 일렉트릭 뮤직 그것으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걸 봐라. 세 번째, 모던록 분위기의 이 런던 보이 있죠. 이런 거 내놓는 점을 봤을 때 임영웅은 그 노래가 트로트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박애경 교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는가요? 맞죠? 그래서 박애경 교수님 말씀은 임영웅이 트로트의 전통 혹은 미덕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팬들과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는 미담, 사회적인 효과, 공감의 장 이런 것을 통해서 제사유를 만들어내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아무튼 임영웅은 다르다 이겁니다.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이런 분석적 해석을 내놓는 교수님, 박예경 교수님 얘기였습니다. 한 분 더 소개할게요. 요 표시는 뭐냐면요. 장유정 교수님, 단국대 장유정 교수님이 발표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장유정 교수님이 만든 자료인데요. 이분은 임영웅님과 관련되는 언론 기사를 다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한 겁니다. 2016년부터 임영웅님이 데뷔할 때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이제 이 논문을 쓰시려다 보니까는 6월달, 7월달 준비를 시작했던가 봐요. 6월 30일까지 임영웅 관련된 기사를 쭉 가지고 와봤더니만 21,600건이요. 21,600건. 와, 어마어마하죠. 인터넷 매체에 올라가 있는 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21,600건의 기사를 가지고 연관 검색어가 뭐가 나오나를 봤대요. 교수님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팩트 있게 분석을 했더니만 여기 쭉 도표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연관 언어, 임영웅 연관 단어로 나오는 거 많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팬들, 인스타그램, 유튜브, 히어로, SNS, 미스터트롯, 영웅시대 이런 키워드들이 임영웅님의 이름과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유정 교수님은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맺었냐면요. 아유 제가 목이 타네. 목이 탑니다. 네, 빨리 해야 되겠다. 시간이 없네. 장 교수님은 충성도 높은 팬덤 그리고 임영웅을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하는 팬들의 이미지 부각 이러한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대중에게 확산하고 긍정적인 서사를 강화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오구TV도 여기에 유튜브를 통해서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임영웅님의 분석하는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니까는 제가 임영웅님 관련돼 갖고 유튜브로 콘텐츠를 올린 것이 7,000개가 되네. 7,000개. 와. 5년 동안. 세월이 또 이렇게 저도 뭐 임영웅 덕분에 진짜 행복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따져보면은 저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저 들어와서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장유정 교수님이 이렇게 이 임영웅 연관 검색어 단어를 분석을 했더니만 그 21,600개인데 2016년부터 2024년도 6월까지 여기에 중요 키워드가
팬들 인스타그램 유튜브 히어로 SNS 미스터트롯 영웅시대라는 것이 나오고 역시 이거는 충성도 높은 팬들이 임영웅님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 활동하고 있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걸 대중들에게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것이 임영웅님의 하나의 인기 비결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6070 모성애가 임영웅 신드롬을 키웠다. 이분은 누구냐면요. 이번 학술대회 임영웅을 주제로 학술대를 연 이기웅 한국대중음악 학회장님의 말씀입니다. 학회장님의 말씀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분 인터뷰가 또 재미있더라고요. 이분은 매일경제라고 있죠. 이분입니다. 이기훈 교수님이 이분이신데 이분이 이 매일경제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왜 이번에 이렇게 임영웅이란 주제로 학술대를 열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2020년 내 이름 미스터 트롯이라는 데를 통해서 인기 가수로 이 스타가 됐지만은 단순하게 인기 가수를 넘어갔고 하나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최근 좀 나왔는데 학문적 연구가 전무하더라. 그래서 교수님들과 같이 임영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학술대를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기웅 이 회장님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 회장님 말씀은 임영웅님의 행보를 신드롬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분이 신드롬 수준이다. 이건 신드롬이야. 신드롬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네. 이 신드롬의 배경을 보려면은 왜 이걸 신드롬이라고 하느냐, 이거 임영웅 신드롬을 그걸 통계로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팩트로 얘기하는 겁니다. 임영웅의 구독자가 유튜브 구독자가 168만이에요. 넘사벽입니다. 네. 그 다음에 총 조회수가 26억 7천이요. 이거는 진짜 한 사람의 가수가 이거 만들어낸 게 없습니다. 뭐 아이돌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임영웅님 26억 7천이요. 그리고 멜론 우리나라 대표적인 멜론에서 누적 스트리밍 수가 108억이에요. 108억. 솔로 가수로서는 유일하게 다이아 클럽 100억 이상에 들어가서 일단 우리 팬님들이 한 거지만은 이거를 봤을 때 이걸 신드롬이라고 안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기훈 교수님 말이에요. 이기훈 교수님 말씀. 그래서 곧 끝납니다. 곧 끝나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기웅 교수님 말씀이 그래서 이런 식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국 대중음악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이 신드롬을 일으킨 사람이 극히 드문데 이분이 4명을 꼽았어요. 4명을. 야, 이렇게 영웅님처럼 신드롬을 일으킨 사람 4명을 꼽았는데 첫째가 조용필, 두 번째 서태지, BTS, 임영웅 이렇게 꼽은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드려 주세요. BTS는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바탕으로 한국에 역수입된 경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기훈 교수님이. BTS는. 조용필님은 TV가 보급이 되면서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았던 하나의 사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태지는 X세대가 그 특정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시대적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서태지다. 이렇게 대중음악 분들은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꼽는가 봐요. 그 다음에 임영웅인데 임영웅 신드롬을 이끈 세대는 60대 이상의 고학력 중산층 여성 이렇게 조금 더 좁혀보니까 이렇게 특징적인 걸 갔을 때는 60대 이상의 고학력 중산층 여성이 임영웅 신드롬을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끌면서 자연스럽게 이 임영웅 팬이
20대, 10대, 30대로 확산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임영웅님의 선한 뭐 축구에서의 보여줬던 선한 이 영향력 이런 것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커지는 거죠. 아, 공감되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60대 이상의 고학력 중산층, 우리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분들입니다. 보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실 기존의 대중음악 시장에서 살짝 소외됐었어요. 이 소외됐던 우리 60대 이상의 고학력, 뭐 5060이라고 봐도 6070 봤는데 예전에는 대중음악 듣지 않았어요. 트로트도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서태지도 몰라. BTS도 몰라. 따져보면은. 이러는 가운데 이분들이 임영웅을 딱 만나면서 팬이 돼갖고 어마어마한 이런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내고 신드롬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부로 봉사로 확 퍼진 거 아닙니까? 우리 팬님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네. 팬덤 활동 방식이 아이돌 팬하고 우리 영웅시대하고 다르다라는 걸 또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이 결정적인 차이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 교수님은 통상 아이돌 팬덤은 아티스트에 대해서 내가 키웠다. 내가 그러니까 양육자적 태도를 보이는데요. 프로듀서적 양육자적 태도를 보이는데 내가 키웠다. 내가 만들어냈다. BTS 내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임영웅님의 경우는 팬들이 섬김과 배려로 선행했다는 것입니다. 임영웅을 닮아서 임영웅을 따라서 섬김과 배려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봉사와 기부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영웅님이 기부하면은 우리 팬들이 같이 기부하고 이렇게 죽이 맞은 겁니다. 따져보면 죽이 짝짝짝 맞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네요. 아, 참. 이런 얘기도 했네요. 네, 진짜. 예, 이거 보니까 내가 딱 마지막으로 아까 교수님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임영웅이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 구분되는 임영웅님을 보면은 절제된 창법. 그리고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레파토리. 요게 이제 성공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 트로트가 갖는 한적인 정서와 맞닿아 있지만, 신파적 감성에 매몰되지 않는 창법이다 보니까 창법이 보다 완숙된 감정의 표현에 적합하다. 우리 임영웅 보이스가. 그러면서 트로트 가수들이 주 수입원 보통 행사 뛰지 않습니까? 뭐 시군 단위에서 행사 뛰는데 우리 영웅님은 행사를 안 뛰고 콘서트에 집중하는 것, 이력을 통해서 팬들과 유대감을 꽉 가져가는 것, 이게 또 하나의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이기웅, 네, 우리 이번에 학술대회를 열은 대중음악 학회장님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드렸는데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YTN의 뉴스가 나온 얘기도 있고, 자선축구대회 이건 뭐 엊그제 나온 얘기니까 다 아시는 얘기죠. 12억 기부. 참, 이렇게 기부와 함께 이렇게 교수님들의 이 뭐랄까 교수님들의 이게 나오니까 우리 팬님들 뭐 너무 기분이 좋으시죠? 네. 자,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나가실 때 임영웅 권행 써주시면서 12월 2일 아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면 또 다시 일자 한번 더 눌러주세요. 안 누르신 분들은 맞아 네 말이 맞아, 교수님들 말씀 다 맞아. 네, 이렇게 저는 여기에 플러스 임영웅님의 인성이 창법과 다양한 레파토리 거기에 우리 영웅님의 인성까지가 딱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감사합니다. 건행. 네, 너무 제가 시간이 넘어갔네. 고맙습니다. 건행.